안녕하세요. 나는 천억원을 카예예이 고침 양토모 안오행무게 도기 양기수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의 대부분이 제가 덕이 다투석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대부분은 다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원인에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인연은 끝난 것 같거든요. 계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빈속에 옹금을 먹었더니까 약간 쓰네요. 응? 전자담배가 고장이 났어요.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1년 안 된 것 같은데, 고장이 났네.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냥, 어떻게 이게 된 건지, 그냥, 전자담배는 담배를 끊으라는 하늘을 쓰는 계시 같아요. 연초는 제가 피울 수가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서 폈는데 냄새 때문에 안 돼요. 저 혼자 있을 때 펴도 혼자 냄새 맡지만 밖에 나가서 연초 핀다는 것은 큰일 납니다. 냄새, 제가 담배를 10년 끊어봤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게 약이에요. 제 아는 분들은 연초를 피거든요. 왜냐면 끊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냄새를 몰라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담배. 옷에서 나지, 입에서 나지. 그러니까 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스코어에서는 전자담배 피는 게 저한테 그나마 위안이 되거든요. 미래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나쁘지만은, 현 상태에서 담배마저 안 피면은 참 거시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해석하고 풀어나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현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있어요. 그 남편이 왜 남편, 남의 편. 와이프가 밖에서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때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와이프 편 들어주면 돼요. 그게 엄청난 게 아니거든요. 사소한 걸로 싸우거든요. 그럼 같이 와이프 합심해서 옆집을 까줘야 돼요. 그게 엄청난 게 아니니까, 뭐. 사소한 거니까. 그러면 와이프는 남편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 역시 내 편이구나.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구나. 내가 결혼 잘했구나. 그러면서 와이프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뭐 잘한 건 없지. 아, 그 옆에 내가 좀만 더,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에휴, 이게 자기도 잘한 게 없다고 반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인생을. 그러면 와이프는 옆집 찾아가서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남편이 당신도 잘한 게 없어. 옆집 마누라 편들었다가는 그런 걸로 대판 싸우게 됩니다. 엄청나게 싸워요, 사실. 서운한 감정은 기본이고, 진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더 사랑이 돈독해질 수도 있는데, 무식해서, 배우지 않아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 배우면은, 가정이 화목한데, 재벌적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하고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싸웠어. 논쟁을 했어요. 그러면 5대5예요. 잘못한 거 O, 잘한 거 O라고 합시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나하고 A하고 싸웠어. 그럼 C가 봤어요. 그럼 C는 나하고 얘기할 때는 내 편을 들어줘야 돼. 아, 아니, 그래. 그거는 말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그게 너무, 그쪽도 5대5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나하고 C하고 대하는데 C가, 남편이 내가 잘못한 O를 갖다 자꾸 얘기해. 정말 열받습니다, 지금. 보통 열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O는 나하고 얘기할 때 내려놓고, 내가 잘한 O를 갖다가 쓰면서 가볍게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술이 없는 분이 차라리 거기서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핑계하고 있어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가 뭐 달리 정신병자가 아닌데 그런 인간들의 진절머리가 나요. 그걸 몰라. 거의 대부분이 몰라. 만나면은 누구나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듣기 싫은 얘기는 한 번만 해도 돼요. 알아들어요. 주구장창합니다. 주구장창. 남이 있든 없든 한 인정하는데도 해요. 알고 있다고 미안하다 해도 해요. 대화법을 안 배워서 그래요. 유명한 강사들 한 얘기를 제가 대신 지금 해드린 겁니다. 섞어야잖아요. 5대5로 가야잖아. 장점도 칭찬도 해가면서 단점을 얘기하지. 칭찬은 아예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지가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만 대표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조건이 나아져도 웃지 않아요. 한 0.5초 웃어요. 그리고 나머지 23시간 59분, 59초는 또 다시 부정으로 갑니다. 이건 뭐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사람들은 1분 이상 웃지 않아요. 다시 원시적인 인간의 욕망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다 누구나 소원을 이뤘고 목표를 한 가지 정도 이뤘어요. 나는 집안 채원 사면 소원이었겠다고 다 말했을 거예요. 그때는 활짝 웃으며 살겠다. 거의 없을걸요. 진짜 달라이라마, 틱나탄 스님 몇 분들 빼고는 아 웃지 않을 거예요. 책에 나와요. 웃는 순간 모든 것은 좋아진다. 우리가 수행 중에 가장 큰 수행이 웃음이다. 수행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웃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조회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웃음. 웃음은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구차한 얘기는 않겠어요. 저희 현, 처한 상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가 처해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마음 편해요. 왜? 모든 걸 하느님, 부처님한테 맡겼어요. 운명을 맡긴 거예요.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나는 편하게 마음 편히 웃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여러 그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그러더라고. 아닌 사람은 만나지 마라. 아닌 사람은 만나지 마라.
저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안 가본 데를 가려고. 새로운, 그리고 또 인생은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영업 나가서 거절당하는 것도 엄청난 수행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면은 신의 경지에 오른 것이.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성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장사가 잘 돼야만, 돈이 돼야만 웃잖아요. 평상시 시무룩하게 있잖아. 일반인의 시선이고, 진짜 조건 없이, 뭐 돈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조건 없이 웃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수행이다. 그러니까 뭐든 나가서 일을 할 때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힘든 게 사라져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의 이 삶도 내가 수행하고 있다. 수행자는 콜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라도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 아찬차 스님의 말. 항상 제가 이렇게 갖고 다녀요. 여기에는 그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발췌, 그 책을 갖다 제가 찢어가지고 갖고 다녀요.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화가 쏘다 화가 도망가요. 책 한 권에 인생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중요한 순간이 있듯이 책에도 저한테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틱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신 화라는 책에 나왔는데 우리는 5살짜리 아이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만나고 있다. 상대가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5살로 보는 거예요. 5살 어린아이. 진짜 맞아요. 5살입니다. 뭐 생기면 웃고, 안 생기면 시무룩하고. 나이는 먹었지만은 하는 행동은 5살 맞아요. 90%, 99% 이상이 5살짜리입니다. 얼굴은 폭삭 늙었는데, 이게 내가 돈이 안 생기면 시무룩하고, 돈이 생기면 웃고, 내가 좋아하는 일 생기면 웃고, 나한테 좋아하지 않는 일 생기면 시무룩하고. 그 5살짜리가 뭔 차이야. 홍나탄 스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은 5살짜리로 생각해서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않거나 수행해도 비슷하지만은, 그 욕심으로 죽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지금에 혼자 살면 지금처럼 열심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만 산다면, 우리 일가 친척만 산다면, 때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지혜가. 그리고 통계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죽어요. 그 나중에 쓰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쓰고, 기력이 딸려서 못 쓰고. 그리고 대부분이 후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야박하게 했을까? 그 돈 몇만 원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칼보다 더. 우리가 칼 들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조심합니다. 그때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말은 우리가 무심코 조심하지, 경계하지 않아요. 뭐 칼이 당장 입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말에서 나옵니다.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 제가 인내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궁극적으로는 절제를 합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저는. 그 이유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편, 남편도 말로 내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소한 걸로 시비가 붙고 정 떨어지고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일이 쓰레기면은 매력 진짜 없어요. 사귀라고도 못 사귀어요. 정말 미스코리 할아버지라고도 입에서 그냥 18, 18 나오고 이러면 못 사깁니다. 근데 좀 외모가 떨어지더라도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살짝 웃으면서 하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말이 이쁘게 해야 된다. 웬만하면 삼켜라. 상대방의 단점 충고할 때는 진짜 수백 번 생각해야 돼. 그냥 나오는 대로, 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누가 한마디 했는데, 아니면 뭔 얘기 하는데 팍 튀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입니다. 강아지 밥 먹을 때 으르렁대잖아요. 주인 할아버지가 와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 대답을 할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해도 듣지 않습니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강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를 만나면은 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뭐 강의에서 들었던지 책에서 봤던 그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고마워해야 돼. 바쁘시잖아. 바빠서 강의 들을 시간, 책 볼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걸 제가 대신 봐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 거의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무슨 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그 내용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은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와. 더듬거려. 그건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배워요. 하는 일에 좀 끊임없이 배우는 거지, 뭐야. 책 보고 밖에 나와서도 거절 대부분 당하지만은 거절당하는 데가 왜 거절당했나 생각하게 되죠. 아, A라고 말하니까 거절이구나. 그럼 B라고도 말해도 C라고도 생각을 자꾸, 그래서 이제 진화하고 발전, 성장하는 거지. 실패 속에, 거절 속에 성장하는 거지. 짝짝 성공하면은 오히려 더 좋죠. 어느 정도 실패, 거절이 있어야 사람은 강해지고, 또 머리를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또 길어졌네요. 세상 삽니다. 다 모든 게 내 뜻대로 풀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관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간관계 살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일입니다. 일.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상대는 자기가 말하고 싶지 듣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이용시키려고 사귀려고 하는데 상대가 좋아하는 거래요. 상대는 듣는 거 좋아하지 않다니까. 말하는 거, 그럼 말 시키면 돼. 주구장창 말해보라고. 그러다 보면 상대는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내가 뭘 얘기를 했어요. A라는 상품을 얘기했는데 상대가 뭐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었네요.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같이 상대가 부정을 얘기하면 부정을 같이 얘기해주고, 긍정을 얘기하면 긍정을 같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간은 어떻게 나오냐? 제가 그 사람의 부정에 공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마음이 바뀝니다.
또 부정을 해버려요. 부정의 부정은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 이것도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걸 갖다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스킬을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스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스킬은 지혜예요. 싸우지 않으려고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뭐,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말을 이쁘게 하면 좋잖아요. 그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근데 오늘의 법칙이라는 책이 요즘에 한동안 안 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법칙이라 해서 참 좋은 내용인데, 1년 365일 나온 책이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것도 제가 여기다 몇 장 갖고 다녀요. 중요한 부분. 수없이 반복해서 읽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다는 건 뭐야? 우리가 어떠한 행동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자각을 해야 돼. 아차, 내가 또 실수했어.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깨어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말을 하고 난, 또 실수했구나. 실언했구나. 내가 또 말이 많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좀 좋아지는 거예요. 간혹 좀 불편한 고객을 만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 나는 수행하러 왔습니다. 나는 이 사람 만나서 수행하려고 만났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사람 말에 호응을 해줍니다. 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근데 난이도가 있는 부분 만나면은 수행자의 자세로 한번 그 사람을 5살짜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해보시면 선물 100% 받아요. 그게 인간의 참 희한한 점입니다. 그 수행이 뭐야? 입을 닫느냐, 여느냐, 그게 수행이에요. 입을 웬만하면 닫으세요. 입 닫고 듣는 것도 엄청난 수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을 주세요. 저도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신랑한테 뭐라고 했어. 신랑이 바로 대답을 않고 한 5초, 10초 있는 거야.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 말 무시하냐고, 왜 대답 안 하냐니까.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고귀한 존재고, 어쩌고저쩌고, 당신은 아름답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세계에서. 그런 당신한테 내가 아무 얘기나 할 수 없어서, 진짜 좋은 대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당신한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이 대답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감동했다고. 제가 좀 산만하죠. 산만해서, 3만원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저희에 계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건 없이 오실 거예요. 나는 1,000억 원을 카예예기 고침 양포모 안오행무교 교주 양주교. 고맙습니다.